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쌤입니다. 오늘은 이사비 한 푼 안 주고 명도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사비 때문에 요즘에 또 유튜브의 발달로 그 점유자들도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좀 악의적인 분들은 한몫 땡겨보겠다라고 마인드를 먹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량한 저희 낙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요. 이사비 요구 1000만원이요? 네. 500만원 주면 집 비워줄게. 네. 적반하장 집주인. 네, 썸네일 똑같네요. 500만원 주면 집 비워줄게. 이사 못 나가 1000만원의 이사비를 요구한 임차인. 네. 여러분들 그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경매 낙찰 받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방에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죠. 뭐 그게 뭐 임차인, 뭐 컨설팅 업체, 뭐 법무사, 은행, 네,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고 뭐 부동산, 정말 그때마다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아무래도 점유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죠. 1000만원 주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1000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고 더 부를 수 있나 보다 하고 2000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한번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사미도 1000만원까지는 들어봤어요. 1000만원. 네, 1000만원 주면 그래서 정의의 응징을 또 뭐 경매당한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분들도 있죠. 뭐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셔서 뭐 후순위 세입자로 보증금을 다 날리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당연히 있으시고 안타까운 일들인데 대부분 이런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집주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근데 그 채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죠? 그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불쌍하지 않나요? 네. 그분들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들을 빌려주고 그리고 채권을 회수하느냐 못하느냐에 갈림길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 그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업체들이 되게 쉽게 자금을 회수하시는 줄 아는 경우가 많으신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아무튼 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경매라는 절차가 뭐죠? 법원에서 그 불쌍한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빚을 대신 상환을 도와주는 작업이죠. 그리고 낙찰받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빚을 해결해주는 사람이고 엄연히 이 건물,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돈을 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법원을 믿고 이 물건을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이사비 1000만원 달라, 20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사비 한 푼도 안 주고 해결을 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사비 1,000만 원 요거 줘야 될까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주면 절대 안 나간다. 아, 내가 적게 불렀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실까요? 뭐 물론 우리 그 구독자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사미와 다르게 워낙 경제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뭐 1,000만 원 뭐 그까이 거면 한 달이면 벌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모으려면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의 회사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큰 돈이고 그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사비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그냥 뭐 합의고 그냥 오히려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절대 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또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구나. 뭐 1,000만 원도 요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오해하시는 분들하고 당연히 당근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도 가해야 하지만 서로 윈이 나는 이사비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명도가 되지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무작정 버팅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늘 영상은 이사비를 한 푼도 안 주는 법이에요. 근데 우선은 그 시작 전에 저는 적당한 이사비는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선 시간적으로 이득이에요. 시간적으로 이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도 방법인 잔금 전에 명도해버리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잔금 전에 명도를 해버리면 어떤 이득이 있죠? 바로 인테리어를 하고 바로 전세를 세팅할 수 있도록 혹은 물건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내놓기가 가능하죠. 그 얘기는 즉슨 운이 좋다면 내가 경락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도 잔금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전세를 세팅을 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복등기 형태로 내가 잔금을 매매를 그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매수자한테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내고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 없이도 잔금을 낼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즉슨 경락자금 대출 우리가 안 받으면 뭘 세이브할 수 있죠? 대출 이자야 뭐 얼마 안 되는 거고 가장 큰 금액은 뭡니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다. 중도상환 수수료만 우리가 몇 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최소 뭐 200~300원 나가겠죠? 그 얘기는 즉슨 이사비를 내가 빨리 줘버리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에다 주느니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득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래서 저는 이사비를 한 푼도 주지 말아라 앞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 우리가 이 방법을 아는 이유는 정말 요런 분들 파렴치한들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네. 낙찰자가 무슨 그분한테 죄를 졌나요? 그분의 재산을 강탈을 했나요? 그분의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들인가요? 네,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다. 제3자가 자기가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당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탱떼를 부리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낙찰자한테 돈을 뜯어갑니까? 네, 낙찰자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파렴치한들은 정의의 응징이 필요하다. 항상 생각을 하고 그 파렴치한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이사비 한 푼도 안 줄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방법을 이용하셔라가 아니라 적당히 협의를 하되 대신 이런 그런 적당한 협의도 거절하고 정말 그걸 무시하고 파렴치한들한테는 이런 정의의 응징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줘야지만 오히려 웃으면서 명도가 되지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주면 안 나간다니까요. 2,000 달라고 하고 그래 겨우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를 해서도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합의를 했었어도 나가면서 아 내가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서로 기분만 상하는 명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가해야지만 웃으면서
뭐 웃음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찌됐든 큰 트러블 없이 큰 분쟁 없이 명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먼저 발송을 해야 됩니다. 가끔 내용 증명만 발송해도 뭐 화를 내는 점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명도 저희 수강생분들, 교육생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제3자 화법,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더 이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찌됐든 내용 증명을 하나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의 주된 내용은 바로 오른쪽에 확대된 내용이에요. 자, 매각 대금 완납일 언제부터는, 그리고 명도하는 시점까지는 해당 아파트의 동일평형 월세 시세에 보증금 없는 임대료를 차임으로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계좌번호를 남겨주셔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점유자한테 내가 월세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낙찰자가 점유자한테 이 내용을 발송을 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꼭 먼저 발송을 하시고, 그 발송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한테 관련된 교육들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선 내용 증명 발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점유자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제3자의 물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잔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이 소유권이 누구 것이다? 바로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단 점유자로 바뀌는 거예요. 잔금을 내는 순간. 왜냐면 내가 그곳에서 점유하기를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자한테 어떤 의무가 있다? 어떤 권리가 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월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 아파트의 가장 실거래가, 가장 마지막 월세 동일평형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밑에 보시면 2,000에 60으로 해야 돼요, 1,000에 70으로 해야 돼요, 9,900에 25로 해야 돼요,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데, 65가 됐던 70이 됐던 우리가 이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부동산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 무단 점유자한테 이 월세를 뜯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그 돈도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되시면 길이 굉장히 멀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지 그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 먼저 우선 참고를 하시고, 결국 그냥 가장 심플한 거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계약월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보증금의 월세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금 1,000에 70이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그냥 70만 원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부당 이득금으로 책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경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공매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매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죠? 바로 인도 명령이 없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명도 소송을 꼭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 경매, 공매를 당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경매를 당했는지 공매를 당했는지, 공매는 인도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지식이 보통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부분은 다 협의가 되세요. 다 협의가 되는데, 우리가 또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생떼를 부리는 파렴치한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명도 소송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요 차임을 이용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월세를 이용하셔서 가압류를 걸고 명도가 공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임을 활용해서 월급을 가압류하라든지, 배당금이 있으면 채권을 가압류하든지, 재산조회 후 재산 가압류, 그 다음에 통장 가압류 등을 통해서 점유자들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임은 언제부터 발생된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보통
명도 기간을 뭐 한 달 안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넋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점유자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채권가압류를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는 제가 공매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명도를 한 사건이었고, 이분도 이사비를 1,000만 원을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소송 중에 있으며 동일평형 월세 시세 보증금 없는 임대료 해서 월 160만 원, 이 아파트는 160만 원 월세였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 집행 기간을 6개월로 책정해서 960만 원을 책정했다. 그리고 뭐 이와 별개로 뭐 제가 소소하게 그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뭐 강제 집행에 들어갔을 때 뭐 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겠다라는 그 예상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총 1186만 7,552원을 채권가압류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제3채무자가 어디로 돼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돼 있죠. 자, 법원 경매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점유자가 공매권으로 자기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 나가니까 여기에서 돈이 남을 수 있겠고, 이 사람은 이 배당금을 받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서 그 배당금을 이 점유자한테 주지 말라는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채무자로 잡아서, 자,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이러한 사유로 지금 배당을 받으러 오는 점유자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결국 받아들여져서 이 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점유자가 재산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은 통장에 현금이 있는지, 혹은 뭐 직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혹은 공매에서 배분을 받는 경우, 그 배분받는 금액, 배당받는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하고 배당기 전에 해당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가압류를 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결국 보통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언제 잡히죠? 보통 한 달 뒤에 잡히죠. 그 한 달 안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이 해당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도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압류를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 안 된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얘기가 되는 사람이면 뭐 굳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뭐 1,000만 원을 요구한다든지 배째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게 되면은 우리가 잔금을 낼 때까지 잔금을 내고도 가만히 그냥 인도 명령하고 그 다음에 뭐 명도 소송하고 이렇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내가 제시한 구멍, 내가 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면 됩니다라고 했던 구멍으로 계속 채찍을 통해서 밀어넣고, 또 당근도 그 동굴 앞에, 그 구멍 앞에 당근도 계속 놔줘야지만 서로 웃으면서 명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민첩하게. 그리고 내가 좀 걱정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명도 절차와 별개로 협상과 별개로 이런 작업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다. 대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냥 나는 순순히 나가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사비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금액을 아껴보겠다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사람도 악에 받쳐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셔라. 꼭 이 방법을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이 방법도 있으니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버티고 있어주면 더 땡큐 아니냐.
뭐 매달 월세 내가 받을 수 있고 뭐 그거 뭐 그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뭐 버티고 있고 그냥 이사비를 한 푼도 안 주고 나는 오히려 월세를 받을 수 있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래. 이걸로 할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는 아시고 하나는 모르시죠? 바로 무엇이다? 집을 부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제가 그분들 입장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는 이사비도 어느 정도 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사비도 한 푼도 안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사비 한 100만 원만 주면 나갈 거였어. 근데 이사비도 한 푼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점유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같으면 화가 난다고 집을 부수겠죠. 네. 그 집을 부수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세이브하겠다고 그 이사비 아끼겠다고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오히려 집을 부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내가 더 손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명도가 정답. 빠른 명도. 네. 그리고 제가 뭐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푼돈의 승부사죠. 제가 푼돈의 승부사 주사미도 저 돈을 안 건드립니다. 저 돈은 안 건드린다. 왜냐? 내가 더 손해보는 게 크다. 빨리 내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괜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집만 부수면 다행이에요. 누구도 부술 수 있죠. 네. 정말 이판사판으로 가면은 나도 부술 수 있다. 네. 낙찰자도 부술 수 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 아까 그분 120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항상 이사비 1000만 원 달라고 하고 1000만 원 안 주면 뭐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사미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제서야 네, 통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사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했냐면서 역정을 내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언제 저랑 통화하셨죠? 얘기를 하셨고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160만 원씩 월세 받고 예. 그때 또 집도 잘 안 나가던 시기라 예. 그냥 이게 나은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을 부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람을 궁지에 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문다. 예. 쥐도 나를 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우리는 경매를 오래 해야 되죠. 그래서 100% 내가 이기는 상황이고 그날 이제 그 배분받으러 신나게 가셨다가 네 정말 침울하게 집에 가셨다고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분이 친절하게 또 안내를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100% 이기는 상황이고 그냥 명도소송을 했으면 제 수중에 한 1200만 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경매로 저희는 오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집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고 또 본인의 뭔가 몸이라든지 혹은 저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모이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거는 이렇게 하셔서 이사비 한 푼도 안 주시고 무조건 내쫓으세요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내가 더 큰 손해다. 대신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법도 안내드리고 당근도 제시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생떼를 부리는 파렴치한을 만났을 때는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네, 정말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정말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무섭습니다. 예, 주사미가 거의 1년 내내 1년 365일 소송을 하는 사람인데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고 예, 진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무대응이니까 더 무섭습니다. 예, 무대응이니까 더 무섭고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도 협상 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은근슬쩍 물어보세요. 우선은 맨 처음에 뭐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이제 만나 뵙고,
우선은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던져주면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현재 직업이 있으신지 혹은 뭐 직장은 어디신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경제활동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뭘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뭐 여기 뭐 출퇴근 거리는 가까우시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소득 뭐 그리고 지금 뭐 남은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보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자. 우리가 야심차게 그러니까 정말 파렴치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다? 네, 이럴 게 없는 사람이면 이거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소송 비용 그리고 소송에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이사비를 더 주더라도 빠르게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비 1,200만 원은 상황에 따라 주는 것이 나한테도 더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명도만 빨리 된다면 오히려 그 1,200만 원이 더 이득이다. 그래서 뭐 잔금 내고 막 대출이자 내는데 명도 3개월 걸리고 이런 게 더 손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비 1,200만 원 아끼시려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상대방도 정말 악의에 맞춰서 대응을 해올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시간만 보내고 기분만 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얻어야 되는 아파트도 부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 1,200만 원 아까워하지 말자. 대신 우리 파렴치한들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방식도 있음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대응을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사비 꼭 챙겨줘야 되냐?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챙겨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자선상가도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챙겨줄 필요는 없지만 한 푼도 안 주겠다라는 마인드면 결국 내가 더 손해를 입는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너무 그렇게 지금 이 방법을 활용해서 매몰차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손해가 더 크니까 우리가 대응의 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주사미도 그때 한 1,200만 원 그냥 풀어서 돌려드렸어요. 네, 돌려드렸고 심지어 제가 100만 원 돈도 쥐어주고 내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나가실 때 뭐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야 또 나를 기다리고 문도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런 돈 정도는 1,200만 원 정도는 챙겨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되 대신 뭐 그냥 나는 돈 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진짜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챙겨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선물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봐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란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았습니다. 댓글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메일 주소로 신청합니다 라고 메일 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증명 양식 정말 이름하고 날짜하고 부동산 주소만 바꾸면 되는 내용증명 양식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 우선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명도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너무 악독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단가가 채찍을 적당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잘 명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삼이 드디어 칼 뺐습니다. 그냥 아예 다 떠먹여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000만 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주인의 삶 1,000만 원 수익 보장반. 네. 모든 노하우들을 총동원했고요. 제가 수익이 나면 안 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안. 나는 대형 학원에서 막 질문도 못 하시고 막 질문할 때 눈치도 보이시고 막 답변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러셨죠? 네. 저랑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1대1 명품 가입안. 네.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이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네, 나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대신 카톡이나 전화로 질문 답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 영상 강의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도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과정 다 동일한 과정입니다. 네,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는지 아니면 제 시간을 따로 내서 정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는지 아니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모든 노하우를 담은 영상으로 강의를 제공해드리는지 세 가지 과정 다 동일한 내용이고 정말 제가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가져다 드렸고 그 대신 그 방법에 따라서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는지 제 시간을 내는지 아니면 영상으로만 제공해드리는지에 따라서만 과정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범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뭐 저렴한 가격에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반 뭐 이렇게 비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제 몸을 갈아서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 수익이 안 나면 제가 100% 다 환불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까지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빠르면 더 좋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지역 그 시기 이번 달에 움직이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물건까지 직접 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숏에 들어가시면 제가 놀랍게도 착두탄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구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멤버십 하단에 가입 버튼이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증명 형식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제가 빠르게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렇게까지 보시고도 또 안 누르시는 분 그냥 나가시는 분 계세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